네, 안녕하세요. 고베입니다. 코이TV 아시죠? 베트남 유튜버들의 프로토타입이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코이TV가 운영하는 가게에 왔어요. 환코이라고. 그 사람이 성수동에 운영한 베트남식 식당인데 뭐 팬심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저는 구독을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코이TV는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은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지만은 혼자 단신으로 가가지고 마사지 영상 촬영하고 과일 챌린지 이런 것들 하면서 거기를 선점해서 지금 100만 유튜버가 된 지 꽤 됐죠. 저는 그때 되게 인생에서 힘든 시기였는데 그 사람 영상 보면서 베트남을 너무 가고 싶었고, 또 그렇게 베트남에 진짜 가게 될 기회가 왔는데 부모 따라서 거기 가서 코이TV에서 본 대로 싼 물가스 즐기고 진짜 힐링이 많이 됐었거든요. 여기 맛은 저 잘 몰라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그렇게까지는 없으니까. 근데 한번 꼭 와서 먹고 싶었고, 그리고 저도 마케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고 저도 팔로워도 아닌데도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 번은 먹게 되잖아요. 베트남 하면 또 창업인데 이게 사실 창업이 되게 힘든 게, 가게를 해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출이 안 되고 방문을 안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100만 유튜버라서 심지어 구독자가 아닌 저도 와가지고 용인에서부터 1시간 반 걸렸거든요. 밥을 먹었는데 여기서 맛있고 또 분위기도 괜찮으면 또 오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볼 게임이지만은, 그래서 그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도 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괜찮은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00만 명이면 과연 그 중에서 몇 프로 나왔을까요? 10%만 와도 10만 명 이상은 왔다는 소리가 돼요. 한 번쯤 맛보러. 장사와 유튜브를 하는 것, 베트남 창업 이런 것들이 되게 얽혀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먹어보시죠. 11시 반에 오픈인데 가격이 그래도 한국 물가 대비 나쁘지 않아요. 물론 한국 와가지고 거의 4-5배 펌핑이 됐지만은 쌀국수 10,000원 이하는 나쁘지 않죠. 네. 촬영을 도와줄 겸 베트남에서 같이 여행을 했던 친구도 와 있어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고, 반세오, 분짜, 티테오 이런 거는 먹을만 하네요. 다른 메뉴는 베트남에서도 사실 잘 안 먹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느낌이 살짝 그 스카이 그분 오마주 해가지고 그린 느낌이네요. 분위기도 되게 주택의 1층을 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사람 없는 시간대에 와가지고 뭐 여기가 잘 되네 안 되네 그런 말은 못하지만은 일단 맛 평가도 할 수 있고, 베트남 유튜버가 운영하는 식당은 이렇다, 이쯤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코이의 식당 뭐 그런 뜻이네요. 메뉴를 골라보겠습니다. 친구하고 제가 베트남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둘 다 베트남 음식 맛을 알잖아요. 네. 예. 모닝글로리가 청경채죠, 아마. 그리고 하노이 비어 타이거, 베트남에서 봤던 맥주들을 나름대로 잘 구비를 해놨습니다. 베트남에서 오히려 못 먹어본 거 시켜볼 거예요. 반세오, 그 다음에 티테오라고 베트남식 삼겹살 뭐 그런 거예요. 양념 삼겹살. 그래서 이제 직원분에게 허락을 받고 식당 내부를 촬영할 건데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도 성수동 분위기에 맞게 베트남 그 특색을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잘 인테리어가 된 것 같아요. 제 앞에 친구가 있는데 베트남에 왔다가 약간 뭐 잠깐 얘기 괜찮습니까? 목소리 네, 정도는? 괜찮죠. 뭔가 솔직히 베트남하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 오토바이도 버스까지 운전하는 녀석이. 아 근데 다른 매력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뭐 음식 근데 배도 아팠잖아, 사실. 불가리 했던 것 같아요. 저랑 사파 같이 가려고 했다가 못 간 친구인데, 이 친구도 사실 유학테크를 타가지고 대학교도 무사히 졸업을 했고, 다만 전문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번 미끄러지는 바람에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죠. 네. 이런 일이 사실 한국에서는 되게 비일비재한데 베트남에서 뭔가 느낀 거래 있는지 저도 사실 그걸 바랬지만은 요즘에 저한테 베트남을 가볼까 고민 중이다. 근데 이제 당장 신경 써야 되는 현실의 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일단 베트남은 한국에 비해서 되게 분위기가 젊은 것 같아요. 맞아. 확실히 평균 연령이 낮다 보니까 그 에너지라 그러잖아. 역동적인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색다르지. 네. 뭔가 우리나라는 지하철만 타도 막 공무원 준비니 맞아, 뭐니 해서 맞아. 그러잖아. 베트남이 통계로도 정말 젊은 나라고, 나도 막 승무원 일할 때 나는 몰랐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승무원들이었는데 애기들 신생아가 1명, 2명밖에 안 탄대. 근데 그때는 막 비행 편마다 국내선인데 신생아들이 막 10명 이렇게 탔어. 진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맞고, 또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 우리나라는
레드오션 많잖아요. 그에 따라서 기회가 굉장히 많은 느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도 방문을 하고 맞아.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일자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먼저 이제 그걸 선점하는 거지 가서. 맞아. 근데 그 발전 속도에 비해서 아직 법 체계나 그런 사회 허술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이야. 이걸 이용해서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혹은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베트남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그치. 더 큰 코 다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이 식당에 내가 오고 싶었던 이유도 보여주고 싶었어. 이 사람은 이 장사를 뭐 베트남에서 하건 미딩에서 하건 아니면 여기서 하건 먼저 사람들을 10만 명 이렇게 구축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대단한데 100만 명 막 넘게 한 다음에 이제 이런 데를 만든 거잖아. 사람을 먼저 모은다는. 그래서 이런 느낌이구나 보여주고 싶었고 너가 말하는 기회라는 게 사실 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 베트남에서도 사람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렇지. 더 쉽잖아. 친구 병풍 세워놓고 저만 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 그 나이대에 맞는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다 가이드라인이 있잖아. 안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 너도 나름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약사 그거를 준비하다 몇 미끄러지니까 탈선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탈선이 돼버리니까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더라고. 알지. 이 친구가 되게 조용하면서도 공격적인 그런 친구였는데 여행에서 항상 자기가 하자 이끌고 오는데 이번 여행 때 많이 변한 친구의 모습에 제가 덩달아 당황했던 그런 게 있어요. 네. 힘든 속사정이 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누적이 된 거죠. 자세하게 다루기는 그렇지만은 근데 이번에 베트남을 가면서 그런 게 많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어. 카오스 속 자유. 내가 말한 스트레스 받는데 풀려 또. 한국인들도 많이 마주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를 좀 덜 보게 된다고 했나? 내가 그치.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할 수 뭘까? 있는. 뭘까 그냥 생각하게 되지 않아? 너한테만 집중하게 되는 거지 내 그치, 생각. 그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 맞아. 그런 게 여행이고 혹자는 그거를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 눈치를 다 벗어나서 죽은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게 또 베트남이니까 마음이 편하잖아. 가깝고. 맞아. 근데 친숙하고 사람들도 한국이니까 좋아해주고. 그래서 너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되게 친절하지 않았어 그때? 넌 말도 안 되게 친절했지. 바를 갔잖아. 많이 마셨어요. 근데 계산을 같이 얘기하던 그 베트남 친구가 다 해주고 그냥 가더라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또 내가 사고. 가서 브로맨스를 찍었다는 이 친구는 어쨌든 그런 사람 만나는 맛. 그런 거는 많이 못 경험하잖아. 약간 접근하기가 힘들어졌지. 너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고 있고 수도권에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갖추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데도 베트남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치. 한국인 버프도 맞고 외국인이 되니까 그런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런 자유를 진짜 거의 처음 느낀 것 같아. 오랜만에 느꼈지 엄청. 그치.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너가 뭐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 사람들이니까 맞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오랜만에 그런 게 되게 그리웠을 거야. 맞아. 처음에는 여행을 한 번 더 가자. 그렇지. 나한테 물어봤잖아. 한국 오자마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여행으로는 또 못 느끼는 베트남 생활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생각했던 게 베트남에 한 달 살아보기 한번 해볼까. 근데 거기서 또 진화한 게 더 장기적으로 가서, 진짜? 이건 내가 못 들었던 건데 뭔 소리야.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시작해볼까. 비자를 지금 오랫동안 받을 수 있잖아. 사실 다들 이렇게들 시작을 해 베트남 생활을. 근데 막상 가보면은 사업이라고 해도 다들 그냥 헬스장 다니고 시장 조사라고 해도 놀러 다니는 거고 그것뿐이야. 그렇구만. 근데도 분명히 머리를 잘 쓰면은 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이런 부분 앞으로 차차 이야기를 할 테지만은 뭘 얻고 싶은 건데?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 거기서 아이디어를? 더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나. 그러면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담기 힘들겠지만 밥 먹으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너가 여기를 가도 되나? 고민하는 그 중심이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 왜냐면은 근데 이 부분은 뭐 알아서 잘 일단은 저희 밥 좀 먹고 베트남식 고기 나왔고 밥 그다음에 반새우 이렇게 메뉴 2개 정도 시켰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시 말해봐. 이게 베트남 음식에 지금 먼지 토핑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심심하네. 이 친구가 하노이 와가지고 고급 식당을 못 다니고 고배 따라다니느라 진짜 정통 스트릿 식당만 다녔는데 말하는 게 벌써 이게. 먼지 토핑이 있어야 좀 있어야지 숯불. 숯불 향도 나고. 이 친구 드립 치는 게 살짝 제 취향인데 여러분들은 웃기실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오면 영입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방금 너가 말한 게 베트남 음식의 핵심이야. 농담 아니고 초반에 그 반미 먹는 영상 찍었는데 내가 뭐라 하냐고 이 먼지 그을린 맛이 있어야 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반세어하고 이 고기는 친구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평가하기가 그렇고 제가 먹어봤으니까 어떻게 다른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확실히 한국 재료 맛이 나네. 소스나 이런 게 제가 아는 그런 베트남 맛은 아닙니다. 이러다가 코이티비 100만 대군에게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솔직하게는 얘기해야죠. 맛있는데 다르다. 베트남 음식하고 익숙한 맛이네. 익숙한 맛이지. 뭔지 알겠지. 약간 불고기 맛 비스무리하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제가 한국에서 베트남인들이 하는 식당에도 가봤는데 거기도 맛이 베트남 맛이 안 나더라고요. 현지에서만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재료와 소스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맛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게 아쉽네. 한국은 야채가 비싸다 보니까 야채가 많이 없네요. 맛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벽에 숨어 있는데 함부로 찍을 수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코이티비 스카이 그분을 뵀어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를 드렸고 이렇게 콜라도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제 채널도 알려드렸고요. 되게 기쁘네요. 간단한 식당 리뷰를 했는데 제가 뭐 백종원도 아니고 어떻게 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운이 좋았던 게 그 스카이님이 계시더라고요. 코이티비에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총평을 하자면은 맛은 있습니다만 재료가 재료다 보니까 한국에서 공수한 뭔가 익숙한 맛? 그런 게 나와서 베트남 음식 같지는 않았고요. 근데 신기한 게 사실 스카이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유튜브만 하셔도 될 텐데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하네요. 재밌는 게 잘 모르니까 제 친구는 베트남도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고 스카이님 보러 뭐라고 했더라 너가? 역시 베트남 분이라 그런지 되게 부지런하시다. 그래서 아니라고 베트남 분한테 등짝 스매싱을 날렸습니다. 저희는 카페 가서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